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의 폐석산에서 침출수가 잇따라 유출되고 있습니다. 구형 아파트가 있는 20여 개 자치단체들이 전주시청에 모여 임대료 인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관련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기로에 놓였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 왕궁리 유적의 후원이 개방되면서 백제 유일의 왕궁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의 폐석산에서 침출수가 잇따라 유출되고 있습니다. 침출수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추가 유출마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붉은 침출수가 쉼없이 쏟아집니다. 장맛비가 잇따르면서 90여만 톤의 침출수를 가둔 둑이 터진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 벌써 3번째.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침출수는 번번이 인근 야산을 따라 주변 농경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미쳐버려요. 사람이 미칠 정도. 근데 이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물을 다 논에 댔다가 그 쌀을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뭐. 더 큰 문제는 장마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유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익산시가 둑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긴급 재난 복구 예산을 편성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일체 농지로 들어가지 않게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이 주변 농지로 안 들어가도 결국에는 새만금까지 갑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하루빨리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대책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매립지 안에 어떤 폐기물들이라든가 어느 지역이 더 심도별로도 그렇고 면적별로도 그렇고 그러는 것을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할 거예요. 침출수 피해가 더 늘기 전에 익산시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얼마 전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물에 잠긴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공단지 조성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토물에 가재도구가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6일 이 마을에 144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5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58년 살아서 이런 일은 처음 꼴이요. 물이라고는 이제 쳐보들 안 하고 생각도 안 한 일을 이렇게 꿈속마냥 당한 거예요. 주민들은 마을 앞 농공단지 조성공사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흙을 돋우는 복토공사가 진행됐는데 공사업체가 원래 있던 배수관을 없애고 임시로 쌓아놓은 흙더미가 남은 물길마저 막아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폭우로 인근 주택에 물폭탄이 들이닥치자 그제서야 이곳 도로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끊어낸 뒤 물을 빼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늦었으면은 안 터놨으면은 방가장 들어갈 뻔했어요. 방 일부 들어간 사람도 있고. 공사업체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침수 원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순간 그렇게 들이치니 그 물이 다 어디가겠습니까? 뭐 100%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벌어졌다는 상황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업체는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주민들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화물칸이 개방돼 있는 화물선은 반드시 덮개를 덮고 운항해야 하는데요. 아예 덮개를 떼고 항해하던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화물선이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일자 덮개를 덮지 않은 화물칸에 그대로 물이 들어찬 겁니다. 이 배는 침몰했습니다. 해운사 대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칸 덮개 없이 화물선을 운항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모래를 실어 나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는 화물선의 적재량을 늘리고 화물을 빠르게 옮겨 실기 위해 화물칸에 덮개를 제거한 채 화물선을 운항하다 이곳 군산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3년간 군산해경이 적발한 선박 불법 구조 변경 사례는 12건. 이 가운데 화물선은 3건으로 모두 화물칸 덮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침몰 사고를 막기 위해 지붕이 없는 화물선 화물칸은 반드시 덮개를 덮고 운항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화물선이 적지 않습니다. 선박이 항해했을 때 기울었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선박 복원력에 이상이 생기고 기상 악화 시에 해수가 화물창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은 선박 전복 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배를 뜯어 고치는 안전불감증이 대형 해난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부영 아파트가 있는 20여 개 자치단체들이 전주시청에 모여 임대료 인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민간 임대주택법 등의 개정에도 힘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부영의 임대료 문제가 입주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영의 성장에는 정책적인 지원이 밑거름이 됐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30년 전 3천만 원에서 이제 21조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한 것은 정부의 각종 혜택과 또 우리 서민들의 임대료가 기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자치단체들이 소개하는 사례는 지역만 달랐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저희들은 꼭 4.98%, 4.9%, 꼭 99%, 그금방으로 꼭 교묘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2001년 대비 절반이 올랐습니다. 지금 임대료가. 전국 22개 시군구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부영주택에게 임대료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하자 호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적정 수준인 2.5% 이내로 인하하라. 참석자들은 또 자치단체에 사전에 임대료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10년 임대주택도 분양 전환가를 산정할 때 5년 임대주택처럼 건설 원가를 반영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는 성명을 청와대와 국토부, 국회 상임위에 보내고 오는 17일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후속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회에서 20여 개 시군과 함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영을 압박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병원 신축을 학수고대하던 군산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군산 전북대병원의 타당성 재조사 연구 용역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B씨가 1 미만으로 조사됐는데 병원 신축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최근 전북대병원이 140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해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일단 경제성 분석에서 1 이하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경제성이 저하되고 그리고 또 재원 조달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최종적인 철회 여부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합니다. 그러나 병원 자체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만큼 기재부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병원 신축을 손꼽아 기다린 군산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병원 부지까지 발표한 전북대 병원이 용역 결과를 핑계로 1년 만에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병원 군산 분원의 사업 재검토는 군산 시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2012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환경 문제로 백석제 예정부지를 취소했고 지난해 사정동 땅을 예정부지로 발표했지만 올해 사업 포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경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형 병원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군산 시민들의 상실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 왕궁리 유적의 후원이 일반인들에게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기존 왕궁터에 이어 후원까지 공개되면서 백제 유일의 왕궁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왕궁리 5층 석탑을 지나 넓은 후원이 펼쳐집니다. U자 모양의 대수로와 6개의 구불구불한 작은 수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수로에서 나온 물은 대수로를 거쳐 서쪽 배수로로 빠져나갑니다. 물과 관련된 시설에서는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백제 시대의 수리 체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익산 왕궁리 왕궁터 후원이 28년 동안의 발굴 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미 발굴된 궁궐터에 이어 후원까지 발굴되면서 1500년 전에 지어진 백제 왕궁성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이곳을 바라보고 또 이게 역사적인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익산의 그런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조경 작업 등을 통해 백제 시대 후원의 모습을 정밀하게 복원할 방침입니다. 공방 유적이라든지 또 화장실과 같은 생활 유적들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되는 그런 후원과 관련된 정원 이런 유적들을 계속해서 실체로 확인하고 정비해 나갈 겁니다. 미륵사지, 왕궁, 또 쌍릉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서동의 태생지까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백제의 진수를 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더 노력하고 미륵사지에 이어 왕궁리 왕궁성까지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적들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익산 지역 백제권 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다음 달 27일에 열릴 임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 재창당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대표를 맡아 당원에게 희망을 주고 집권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대 전북도 의원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손주항 전 의원이 84세 일기를 끝으로 별세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유신체제를 비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옥중 당선된 뒤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됐고 13대 총선에서는 평민당 공천을 받아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